오늘날 세계 최강 대국 하면 바로 중국이 떠오르죠. 그런데 이 거대한 나라를 움직이는 힘, 중국 공산당의 그 막강한 권력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당시 세계 인구의 무려 4분의 1이 순식간에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체제 안으로 들어간 거니까요. 근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익숙한 설명이 혹시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야기는 이거죠. 아주 무능하고 부패한 국민당 정부가 있었고 여기에 맞서서 억압받던 농민들이 마오쩌종의 공산당을 지지해서 혁명을 일으켰다? 아주 간단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영웅서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아주 잘 만들어진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근현대사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 프랭크 디코터 교수입니다. 그는 우리가 알던 역사를 완전히 뒤집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디코터 교수의 주장은 정말 단호합니다. 이건 민중이 원해서 일어난 혁명이 아니라 순전히 잔혹한 폭력과 교묘한 거짓말로 권력을 빼앗은 찬탈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날카로운 주장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배운 역사는 농민혁명인데 디코터의 주장은 폭력적 정권 장악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과연 진실은 뭘까요? 공산당이 성공한 뒤에 숨겨진 비밀, 그 첫 번째 열쇠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디코터의 말에 빌리자면 중국 공산당은 거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바이럴 마케팅을 해낸 집단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유명 기자였던 에드거 스노우인데요. 그가 쓴 글을 보면 마오쩌둥을 마치 고뇌하는 시인이나 민중을 구원할 철학자처럼 묘사해놨어요. 이런 이미지 덕분에 당시 서구의 지식인들은 공산당을 아주 인도적이고 정의로운 집단으로 믿게 된 거죠. 하지만 그 이면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디코터가 밝혀낸 기록들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렇게 자비로운 이미지 뒤에서는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말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심지어는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이중성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자신들의 폭력적인 진짜 모습은 철저히 숨기고 우리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사람들이야 라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계속 주입하는 거죠. 바깥 세상은 물론이고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까지 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죠. 아무리 이미지를 잘 만들어도 그것만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공산당에게는 아주 강력한 결정적인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시 공산당은요, 국민당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세력이었어요. 병력도 돈도 심지어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죠.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겼을까요? 진짜 미스터리 같지 않나요? 그 답은 바로 북쪽에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의 스탈린이었습니다. 이건 거의 게임에서 치트키를 쓴 수준이에요. 첫째,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땅인 만주를 딱 차지할 수 있게 해주고, 둘째, 거기에 있던 일본군의 최신 무기들을 싹 다 넘겨주고, 셋째, 심지어 전투 전문가인 군사고문단까지 보내줍니다. 디코터 교수는 단언해요. 이런 압도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공산당의 승리는 그냥 불가능했을 거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밀입니다. 완벽한 이미지도 만들었고 강력한 아이템도 받았어요.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혼돈이라는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공산당은 이 혼란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정말 나라 전체가 KO 직전인 그로기 상태였어요. 오랜 전쟁으로 땅은 폐허가 됐죠. 경제는 초인플레이션으로 박살났죠. 수천만 명은 집을 잃고 떠돌았죠. 당장 먹을 것도 없었죠.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서 사람들의 분노는 어디로 향할까요? 당연히 나라를 책임지고 있던 집권 국민당이었죠. 국민당은 모든 비난을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공산당은 정말 쉬운 게임을 한 겁니다. 그냥 옆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이게 다 저 무능한 국민당 때문이다. 우리에게 맡겨라 라고 외치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이 혼란은 공산당에게 권력을 잡을 최고의 무대였던 셈이죠. 자, 정리를 해보죠. 완벽한 이미지 조작, 소련이라는 결정적인 후원자,
그리고 사회 전체의 혼란이라는 절묘한 타이밍. 디코터는 바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의 중국 공산당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오늘날 중국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줍니다. 결국 디코터의 주장은 이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선택, 즉 투표함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총구로 상징되는 폭력, 그리고 끝없는 거짓말. 바로 거기서부터 그들의 권력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보는 저 화려한 초강대국 중국의 번영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적인 희생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셈이 됩니다. 이건 그냥 과거사로 묻어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의 중국을 그리고 앞으로의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한 국가 권력의 뿌리가 폭력과 기만이었다면 과연 그것이 오늘날 세계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행동 방식과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몰랐던 이 숨겨진 역사가 현재를 비추는 가장 중요한 거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